다른 사람들은 재택근무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지 하고 봤는데 아니 미친 일단 집이 핀터레스트야. 집이 핀터레스트라고. 보통 집은 이래. 안녕.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야. 나의 재택근무를 보여줄게. 왜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까요? 왜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까? 아니 여기에 화상 자국 난 거는 좀 많이 사라졌는데 여드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젠 뭐가 나는데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름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름 신뢰하고 있는 피부과가 있단 말이에요. 전화를 했지. 예약을 하려고. 거기는 네이버 예약이 되긴 하지만 전화로 예약하는 게 더 빨라가지고 예약을 하러 전화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은 거는 눈물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1월은 예약이 마감이 돼서 2월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체 누구세요 근데? 누구신데 카메라에 있는 거예요. 또 거기만 가고 싶거든요. 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나도 거기만 가고 싶어. 그래서 2월까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랑은 상관없는 루틴이지만 이불 정리를 해야죠. 저 계속 이불 정리하고 있어요. 밀라노나님 영상 보고 난 이후로 크게 감명받고 이불 정리하는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들어눕지 않는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켭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일어난다는 거. 출근 시간에 5분 전? 누구시냐고! 누구지 자꾸 내 카메라에 있는 거예요. 아씨 불편하네. 머리를 정리를 하면 서디가 돌아올까? 저는 진짜 이렇게 입술색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스트레스. 아침은 보통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점심을 패스할 거라서 너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근데 이거 요즘 좋아. 근데 좀 물렸어. 최근에 좀 이 빵을 자주 먹었거든요. 물렸어. 이 연세 우유 시리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레드벨벳인데 레드벨벳 빵은 쉬폰 빵이라고 하나? 그 뭐야 푸석푸석거리는 빵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푸석푸석거리는 거 없이 그냥 레드벨벳 치즈가 들어간 그런 거걸. 오, 오, 음, 밑에는 그냥 뚫려요. 죄책감이 있긴 있는 게 제가 오늘 꿈꿈이에요. 심지어 꿈속에서 얘를 2개를 먹었어. 근데 한 번도 칼로리표를 안 봤는데 꿈속에서 본 거예요. 이 빵의 칼로리를 700이 넘는 거야.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물론 꿈에서 깨지 않았어. 그 정도 놀랄 일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예상한 것보단 놀랬어. 700칼로리 갖고 놀라겠어? 저는 신경 쓰고 있는 거? 죄책감? 스트레스 이렇게 부정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꿈에 잘 나오거든요. 킬라이 밑에 크림치즈 진한 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니야. 도톰하게. 제 루틴인데요. 갑자기 이거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그의 습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수건거리를 제가 사서 직접 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수건거리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수건을 쓰고 바로 세탁기에 갖다 넣어서 수건거리가 필요 없지만 마이 브라더는 필요해. 그래서 수건거리를 걸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수건을 걸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걸어놔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늘 저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쿠사리를 먹여야 되는 걸까? 잔소리 한번 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친구의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나랑은 안 맞는 거고 얘 인생에서는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제가 살던 공간에 얘가 들어왔으니까 제 규칙에 맞춰서 얘가 좀 살아주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같이 동거하는 입장에서 얘 생활 습관도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번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만의 생활 습관을 다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벌써 이제 곧 있으면 1주년이네 우리. 기분 나빠. 제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치약을 센소다인만 씁니다. 치과에서 이것만 쓰래요 평생. 임플란트래. 스케일링 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딱 톤은 안 하고 딱 물을 합니다. 딱 물. 긁었네. 그리고 바로 에센스나 세럼 둘 중에 하나만 뿌려주고요. 이거는 사실 전 에센스? 세럼? 뭔 차인지 사실 그래도 이걸 굳이? 바로 그냥 수분크림을 계속 발랐었는데 저희 작은 형부가 에센스 찬양론자라고 해야 되나? 진짜 겁나 찬양함. 진짜 이거는 한 10년 전에 언니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만난 첫 자리에 그 소개를 받는 첫 자리에 에센스를 너무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스가 그렇게 중요한가 했는데 그거를 진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에센스를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몇 년째 10년 넘게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에센스를 바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꽤 됐죠. 에센스 지금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해. 그리고 수분크림은 원래 제가 피부과에서 피지오겔이나 제로이드 MD 버전이라고 그 의약약품으로 따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거 처방받아서 쓰거든요. 그냥 최근에 피부과를 못 가가지고 최근이라 할만 6개월 됐나? 끝! 컴퓨터를 켜고 아침을 먹고 씻고 옷을 입으면 출근 준비 끝. 자, 일하러 가자. 부끄럽지만 제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나? 이거는 이제 집중력 떨어질 때마다 먹는 아몬드. 그리고 이건 풋크림. 왜냐면 풋크림을 바르고 양말이 있는데 이 양말을 신고 일을 하고요. 안경 케이스. 이거는 필통. 그리고 메모하는 포스트잇. 이거 다 그거예요. 다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제가 케이블을 원래 이렇게 이제 지퍼백에다가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퍼백들이 너무 이제 낡았어요. 이게 4년째 한 지퍼백을 쓰고 있는데 낡기도 낡았고 또 얘네 케이블을 한번 싹 정리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딨냐 이 새끼. 얘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다. 이제 SSD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진짜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2년 썼나? 2년 쓴 것 같아. 근데 맛이 갔어요. 진짜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니까 알겠어. 맛 가는 거. 이런 외장하드 이런 애들이 맛 가면 진짜 정신적 충격이 엄청 오래 간단 말이에요.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 나 친구들이랑 나트랑 갔을 때 찍은 영상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맛 가가지고 무서워서 못 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맛이 갔는지 아니면 얘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맛이 갔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케이블 가방에서 이것들을 꺼내가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봉투를 새로 다 갈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케이블 봉투를 샀는데 아직까지도 배달이 안 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 손목 보호대. 이거를 차고 운동이래. 뭐야 이거 일해야 돼요. 일단 풋크림 발라줍니다. 얘는 바세린 건데 무난해. 그래서 괜찮아. 가격도 4,000원인가 5,000원 하고 쿠팡에서. 올 겨울은 피부가 많이 좀 건조해가지고 풋크림을 씁니다. 제가 저 원래 풋크림을 안 쓰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금 여유 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번 주 데드라인이 좀 급박해서 어제도 좀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근데 그냥 토요일까지 하겠다 하면은 또 그렇게 급박하진 않을 거야. 근데 토요일에 죽어도 일하기 싫어서요. 이것도 그냥 쿠팡에서 산 건데 아래로 당기는데 아래도 각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각도가 생겨요. 다시 한번 보여드림.
어디가 불편한지 보고 그 부분을 조여주면 되거든요. 고정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 자, 준비 완료. 입술 뭐 좀 바르자. 너무 입술색이 없어. 나는 너무 없어. 이제부터 일할 건데. 이게 제가 재택근무 브이로그를 사실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월달에 재택근무를 좀 했거든. 근데 왜 안 찍었냐면 이제 진짜 일만 해야 돼.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그래. 나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재택근무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지 하고 봤는데 아니 미친. 일단 집이 핀터레스트야. 집이 핀터레스트라고. 보통 집은 이래. 보통 집은 이렇다고. 체리 몰딩에 정리 안 돼 있는 책상 이렇게 있다고. 근데 물론 오해는 마세요. 정말 강박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인데 정확하게는 강박이 있어. 이거는 처방받은 건데 의사 선생님이 끌어들여. 처방받은 건데 강박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진짜 좋은 증거라 그랬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데 이게 강박이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있어도 엄청 심각한 그 강박증까지는 안 가지. 왜냐면은 강박증까지 가면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까지 가면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 정도의 가벼운 강박은 갖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오히려 깔끔하고 잘 정돈되고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제가 원래 이것보다 더 좀 심한 굉장히 좀 강박이 좀 심한 편이긴 했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닦고 하루 종일 정리하고 그 전 직장에 같이 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진짜 계속 정리해요. 제 것 말고도 회사 비품도 계속 정리하고 집도 솔직히 지금 이 타이밍에 동생이랑 같이 살아서 다행인 게 만약에 제가 좀 강박이 심할 때 동생이 들어서 살았으면 동생이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거거든요. 물론 그때도 동생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정리 안 했어? 막 하진 않았을 테요. 뭐라고? 뭐라 했어 너? 대체 너 누군데? 누구세요? 지금 자꾸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 안에 있는데 어쨌든 하지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유별나게 자꾸 정리하고 유별나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신발장 정리 계속하고 막 저 이제 사계절 옷을 계속 정리하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책상 위에 케이블 봉투를 어질러 놓고 있어도 마음이 엄청 막 어떻게 답답해. 진짜 막 이러지도 않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쌤이 그거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다고. 근데 너무 어지르진 또 말라고 할 말은 하십니다. 거의 할아버지이신데 할 말은 하십니다. 깔끔하게 좋다고. 그래서 좋은 거지 뭐. 동생이 이 타이밍에 또 들어와서 동생이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와. 뭐 그래. 어쨌든 그래서 재택근무 브이로그를 찍기가 좀 그런 거야. 왜냐면 진짜 다 막 화이트 톤에 베이지 톤에 깔끔하게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인테리어 물건 싹 바꿔가지고 나도 핀터레스트처럼 꾸밀 수는 있지. 저 집 꾸미는 거 좋아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럼? 야 결론이 이상하잖아. 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되잖아. 어쨌든 그런 감성의 분위기의 영상도 좋긴 하지만 이런 재택근무가 현실이지 않냐. 지금 PD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촬영을 나갔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썬썬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촬영을 시작하면 더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주셔서 오케이 알겠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 타서 바로 내리게끔 타자마자 닫힌 버튼 누르고 바로 열린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걸 빠르게 못 눌러서 그 건물 6층에 있는데 1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내려가는 길에 한 3층인가 4층에 누가 탔는데 박스 같은 거를 막 들고 타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그냥 빨리 1층 찍고 다시 6층 올라가야지 하고 있는데 타시더니 요즘 설 연휴 때문에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설 연휴니까 다 미리미리 보내려고 많이 붙이긴 하죠. 그런 대화를 좀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카메라에 찍혔고 이제 올라가서 내렸는데 촬영 세팅이 잠깐 안 돼 있던 거예요. 그 상황만. 그래서 나 다시 엘베 탈게 해서 엘베 탔는데 또 다시 이제 제가 1층을 내려가게 된 거죠. 또 못 눌러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내부 안에서 준비한 카메라에서 찍힌 말인데 막 사람들이 아이고 또 1층 갔네.
아이고 또 일찍 갔어. 이런 말을 했네. 아 웃기다. 아유 또 일찍 갔네. 내가 이래서 재택근무 브이로그를 찍지 않았던 건데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재택근무 이제 장점. 재택근무 장점 하나 보여드리죠. 지금 컨펌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누워서 기다릴 수 있다. 운동 갔다 오면 끝인데 아직 너무 별거 없죠. 제가 사람들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 이거 이제 피드백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갈 거거든요. 목표라고 할 순 없어. 목표? 왜냐면 제가 막 거창하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 그런 인간에서 이제 좀 많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시절 그때 좀 목표형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딱히 목표가 없지? 있긴 있어요. 근데 연 단위로 목표가 1개에서 2개 정도 크지 않습니다. 뭐 이거 이야기해 줄까요? 왜냐면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가 끝나버렸어 이제. 21년도, 22년도쯤에 우울증이 좀 심각해지면서 그때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요. 뭐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올해까지도 그 체중 감량은 계속 연 목표. 22년도에는 체중 감량 목표 하나를 두고 있었고 23년도에는 목표가 좀 많았어요. 이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마 20가지 넘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구나. 목표는 1개에서 2개 정도 적당하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이때 실패를 교훈 삼아 24년도 목표도 딱 하나로만 정했는데 그게 이제 불안 감소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체중 감량은 계속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직도 감량을 해야 돼. 내가 물론 빵을 먹긴 했지만 떡을 먹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냐? 25년도 목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빚을 청산하는 겁니다. 근데 빚이 많지 않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빚도 많이 못 줘. 알죠? 오징어 게임에 빚 100억 있는 아저씨 있잖아. 100억이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빚이 100억 있는 것도 능력이야. 난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정말 현실적인 빚 갚기와 체중 감량인데요. 이 체중 감량이 올해는 좀 타이트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수면 패턴을 맞추고 식욕 부진한 거를 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꾸준히 끼니를 챙겨 먹고 건강을 좀 목표로 했다면 25년도에 이 체중 감량 목표에는 물론 건강도 포함돼 있지. 지방이 줄어들면 건강해지니까 좀 살짝 욕심이 있어요. 그 바디 프로필을 찍어볼까. 근데 그게 이제 막 이런 그런 바디 프로필은 나는 좀 힘들고 막 근육질에 막 이거 할 때보다 턱 두텁게 되는 거 졸라 웃기네. 그런 건 솔직히 제 취향 아니고 그리고 또 막 약간 섹시화보처럼 이렇게 찍는 것도 좀 별로거든요. 그것도 좀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이렇게 체중 감량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으로 제 몸 사진을 찍는 건데 그냥 셀프 스튜디오 가서 벗고 찍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뭐 누드 사진은 아니니까 누드 화보로 찍겠다는 건 아니야. 원해? 원해? 아무도 원하지 않아. 수요가 없어. 그런 욕심이 좀 살짝쿵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정체기가 와가지고 좀 잠도 좀 늦게 자고 식사를 오늘도 빵 한 끼 먹었죠. 근데 이제 또 먹긴 할 거예요. 운동 갔다 오면은 배고파서 먹긴 먹을 건데 식사를 저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긴 한데 식욕 부진이 있어서 식사를 좀 많이 거르거든요. 근데 이게 식사를 많이 거르면 살이 빠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몸뚱아리는 위기다 위기 갖고 있는 영양분이라도 움켜쥐고 살아야 돼 하면서 제 체중에 있는 지방과 영양소들을 더더욱더 안전하게 보존한다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끼니를 늘리는 게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횟수를 늘려라 라는 조언을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힘들어.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정체기가 왔고 바디 프로필 또 여름쯤에 가능하려나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왕 벗을 거면 아니가 여름에 벗는 게 낫잖아요. 덜 춥잖아. 어쨌든 근데 올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택근무 영상이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주저리 떠들고 있고. 아니 누구시냐고요.
아니 누구신데 자꾸 카메라에 있냐고요. 피드백이 빨리 와야지. 나도 좀 쉬는데. 이 시간이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 어떡해? 뭔가 그 피가 차오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뭐가 낫네? 보았느뇨. 30분을 채웠느뇨. 뒤질 것 같으뇨. 30분을 기어코 채웠다잉. 못 채울 줄 알았거든요. 한순간순간 매분 매초가 위기였어. 새해 카운트다운 하듯이 20번을 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했습니다. 계속 20분에 제가 지쳐서 내리는 거예요. 오늘 21분쯤 넘기니까 이 1분 더 한 게 아까워서 30분을 채우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웃긴 게 21분 되니까 굳이 안 채워도 안문지족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이 욕심 아닌가? 과유불급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26분까지 왔어요. 그때 진짜 최고 고비였어. 노래 한 곡 들으면은 이제 30분이 돼야 되는데 노래 한 곡을 들어도 30분이 안 되는 거야. 요즘 노래 개 짧잖아. 2분짜리 노래잖아 다. 그러니까 30분이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영상 촬영을 해야겠다. 영상 촬영을 하면은 이게 어거지로도 타게 되잖아요. 28분보다는 30분이 영상에서 좀 예뻐 보일 거 아니에요. 선수의 썬돌이가 덕분에 탄 거야. 오늘 바로 집에서 입고 잘 잠옷을 근데 이거 운동 브이로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단단히 오해하지 마. 내 재택근무 브이로그야. 나 옷 좀 갈아야겠다. 샤워 좀. 뒤질 것 같다. 가자. 안녕? 또 눕냐고 하면 또 눕는 거 맞긴 해. 운동 갔다 오고. 피드백 받은 것도 다 수정했고. 내가 진짜 정신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거라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다 앞당겨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재택근무 브이로그 찍어야지 했던 것과 뭔가 좀 그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없는데 그래도 하긴 다 했어. 내가 원하는 느낌의 브이로그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을 기약하자고. 재택근무는 좀 자주 있을 거라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한 번 찍을 수 있으면은 일단은 브이로그가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 인생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헤어지자 우리. 결국에는 빵 하나 먹었네. 지금이라도 뭐 먹을까? 근데 지금 좀 귀찮아서. 이게 문제야. 이게 침대 위에 올라오잖아? 그럼 왜 이렇게 다 귀찮은지 모르겠어. 잠깐만, 나 피드백 왔어. 잠깐만.